자, 그러면 풍수란 무엇인가 두 번째 주제로 좌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앉아서 바라본다는 뜻으로 풍수에서는 이제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은 보통 동서남북, 그 다음에 뭐 동남, 북서 뭐 해서 보통 8방향을 얘기하는데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풍수에는 24방향이 있습니다. 이 24방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절기가 24절기가 있다는 거하고서 이제 1대1로 이제 대응되는 개념인데, 그래서 일단은 방향을 갖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서남북 있죠. 동서남북을 갖다가 우리가 좌오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좌는 북쪽, 오는 남쪽, 묘는 동쪽, 유는 서쪽 해서 좌오묘이를 갖다가 동서남북인데, 좌오묘이를 갖다가 우리가 지구의 4방향이라고. 좌오묘이를 지구의 4방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입방향, 지구의 4방향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그 사입방향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건선간건이라고 합니다. 건선간건. 건은 북서쪽, 소는 동남쪽, 간은 동북쪽, 북동쪽, 고는 남서쪽. 그래서 우리가 간방, 동북 간방에 뭐 대한민국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손방에 뭐 상하이 뭐 이렇게, 상하이가 동남방향에 있죠. 그 다음에 건방향, 북서방향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건선간건을 내리는데, 좌오묘유를 갖다가 지구의 4방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건선간건을 갖다가 우주의 4방향이라고. 그래서 지구의 4방향과 우주의 4방향을 각각의 8방향이 되는 거죠. 이게 8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팔방 그러잖아요. 사방팔방 하면은 모든 방향을 다 얘기를 하는 게 사방팔방입니다. 그것이 이제 동서남북과 건선간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방팔방을 갖다가 또다시 각각을 3방향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 북쪽을, 감이라는 게 북쪽인데, 감, 우리가 이제 그 주역의 감계, 북쪽에 임자계가 3개가 있어요. 임자계. 간방에, 동북간방에 축간인. 진방이 이게 이제 동쪽인데 간묘을. 그런데 동양의 역에서는 북쪽을 갖다가 이 아래에다 쓰고 남쪽을 갖다가 위에다 써요. 임금님이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신다. 뭐 이런 뜻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남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뭐를 따지는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게 동양의 역에서 이렇게 따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감은 북쪽, 간은 동북쪽, 진은 동쪽, 소는 남동, 이게 리예요, 리. 또는 이별할 때 있죠. 이거는 남쪽, 고는 남서쪽, 태는 이게 이제 서쪽, 거는 북서쪽. 해서 각각의 8방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를 나눠서, 북쪽은 임자계. 자,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임자계, 축간인, 간묘을, 진손사, 병호정, 미곤신, 경유신, 술건해, 임자계. 그래서 이 8방을 갖다가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나왔죠? 권태의진 성강한권의 8개를 갖다가 3방향으로 세분화했다고요. 그래서 북쪽은 임자계, 축간인, 간묘을, 진손사, 병호정, 미곤신, 경유신, 술건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24방향을 지구와 우주를 축으로 해서 4방향을 기본 축으로 해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나누게 되면은 여기 뭐 각도로 여러 가지가 나눴지만은 여기 보면은 임자계. 그래서 24방향으로 나눴기 때문에 몇 도가 되는 겁니다. 360을 24에서 나누면 15도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5도씩 이렇게 15도씩. 그래서 이렇게 15도씩 나는 만약에 맨 위에 90도를 갖다 남쪽으로 한다 그러면 이쪽이 5방향이고, 이렇게. 여기가 병방향이고, 병호정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병호정. 그 다음에 미곤신. 그 다음에 경유신. 그 다음에 술건해. 임자계. 축간인. 간방.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 감묘을 진손사 이렇게 15도씩 나눠지는 겁니다. 15도씩.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좌우묘유가 지구의 네 기둥이라 했죠. 이걸 만약에 북쪽이라 한다면 북쪽, 남쪽, 여기는 동쪽, 서쪽. 그럼 여기 손방. 북동쪽이면 이게 간방. 그렇죠? 이게 남동이면 손방. 여기를 갖다가 남서면은 곤방. 그 다음에 북서는 간방. 이렇게 있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동서남북의 네 기둥과 우주의 간선곤곤의 네 기둥이 만나잖아요. 이렇게. 그 북쪽의 방향과 간방에 만나는 그 사이 방향. 이 방향에는 기운이 아무것도 없는 대공망 방향이 있어요. 엄청나게 이것이 나쁜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쪽 방향과 또 이쪽 방향이 만나. 그럼 요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건선간곤과 좌우묘유의 방향의 정가운데 방향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서 어느 쪽이든지 22.5도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5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방향은 그냥 서쪽 방향을 바라보고서 22.5도, 22.5도. 이런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대공망 방향이라 그 방향으로 집을 짓거나 그 방향으로 길을 나가거나 그 방향으로 뭐 사람이 오랫동안 서 있거나 그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따라서 계속 가거나 그런 뭐에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다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K궤도하고 L궤도가 있으면 이 사이에 전자가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는 원래는. 근데 실제 커다란 그 마크로스픽한 이런 스케일에서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운도 못 받는 방향이 뭐다? 대공망 방향인데 이것은 뭐다? 실제로 이건 이쪽 북쪽은 지자기의 방향의 북쪽입니다. 어떤 도북이 아니라 좌북의 북쪽이죠. 그래서 조금 도북강은 차이가 나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동서남북하고 건선간곤의 사이 방향, 즉 동서남북을 바라보고서 좌우로 어느 방향이든지 22.5도에 되는 방향은 뭐다? 대공망선이라서 그쪽 방향을 보면은 지난해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났던 데가 신설동 로타리인데 그 로타리 길이 대공망 방향으로 깔려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보여드리죠. 예를 들어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임자계, 축간인, 감묘을 이게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나경을 갖다 나침판을 갖다가 이게 풍수를 재는 고급 나침판을 나경이라 해서 경전이라고 붙여요. 경전. 거기에는 내반이 있고 중반이 있고 외반이 있는데 이게 24방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개가.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게 내반 안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24방향이 중반. 여기 바깥에 또 외반. 24방향이 세 가지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집의 좌향을 재고, 이거는 산봉우리를 재고, 이거는 물기를 재고, 각각 쓰는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내반을 중심으로 해서 중반은 뭐 오른쪽으로 7.5도, 외반은 그 왼쪽으로 7.5도 이렇게 틀려져 있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또 한번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서울에서 딱 해서 좌향인데, 이게 경복궁이 정남향을 향하고 있어요. 정남향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관악산 옆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이 엄청나게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풍수의 관점에서는 이 앞에 어떤 그 집이든지 묘자리든지 건물이든지 그 앞에 어떤 산이 마주보는 산이 적당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안산이라고 그래요. 북현무 남주작 해서 앞에 있는 안산인데 이게 안산이 있어야지만 먹을 것이 있고 기댈 데가 있고 뭐 이런 건데 경복궁에서 바라보면은 이 정확하게 안산이 있는 방향이 이 남산이에요. 남산. 여기 남산. 이건 정남향인데 이거는 남동이죠. 나 24방향으로 보면 해자 사양이에요. 사양. 그러니까 남쪽에서 동쪽으로 30도. 남쪽에서 동쪽으로 30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정확하게는 이 남산을 바라보고 있어야지만 경복궁의 그 자리가 그런 대로 명당이 되는 건데 이게
정 이쪽을 갖다가 남향을 썼기 때문에 조선왕조 500년의 경복궁의 그 역사가 엄청나게 제물로보나 피폐해졌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물길에서 또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청계천이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청계천이. 그 앞을 흐르는 물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물은 흐리 오른쪽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경우에는 물길의 이론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정남향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기운이 탁 깨지는 건데, 그 얘기는 여기서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차원이 높은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잠깐만 소개만 시키게 하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이렇게 정남향으로 한 거하고 남동 30도로 튼 거하고 30도 이거하고가 풍수의 관점에서는 천지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이상하죠? 이렇게 앉은 거하고 이렇게 앉은 거하고 묘자리나 집터나 산업단지나 어떤 대기업의 회장의 방임 같은 게 이게 천지 차이가 난다면은 여러분들은 믿지는 못하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이라든지 켈궤도나 엘궤도라든지 이런 자월생과 추월생의 차이라든지 이런 그 양자론적인 어떤 디지털적인 어떤 물성이 급격하게 퀀텀 점프한다고 그러죠. 퀀텀 점프로 틀려진다는 거. 이런 것을 안다면은 풍수에서의 이 몇 도의 차이가 얼마만큼 큰 그 의미를 갖다 지닌다는 것을 갖다가 간과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바람직한 그 경복궁의 방향이 이렇게 해서 해자 사양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그러니까 사양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30도 틀어졌다는 얘기죠, 30도. 그러니까 병, 오, 정, 진손사, 병오정. 그러니까 이 오양하고 정남향하고 사양은 어때? 두 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차이가 15도였으니까 30도 틀어져 있는 거죠. 이것이 엄청나게 조선 500년의 역사를 갖다가 바꿨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풍수의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다고 이제 좀 과하지 않느냐, 풍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냐 하는데 일단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갖다가 놨을 때 이쪽 아파트하고 이쪽이 1동이면은 이쪽이 저기 1라인이면은 이쪽이 2라인 해서 이쪽에 이제 여기 뭐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공부방이 이쪽엔 이쪽에 있고 공부방이 이렇게 있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공부방이 얘가 좋으냐, 얘가 좋으냐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대구 대련고등학교 학생에서 그 어떤 아파트에서 서울대를 갔다가 1년에 몇 명씩 꼭 가는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아파트에서도 이쪽 1동만 그렇게 되지 이쪽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현공풍수 쪽에서의 풍수 20년을 문에서 보면은 이 방향에 따라서 공부방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방향에 따른 어떤 의미가 굉장히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문도 우리가 보통 가운데 낼 것이냐, 좌청 쪽으로 낼 것이냐, 오른쪽으로 낼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인테리어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운기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운기. 그래서 어떤 해에는 20년 동안은 이 가운데 문이 발복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면 좌측문이 발복을 하고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면 우측문이 발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건운에는 간운이죠. 건운이 아니라 간운. 간운에는 간운에는 중앙문이나 백호문은 크게 이제에 도움이 돼요. 오른쪽으로 내는 거는. 그런데 청룡문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나쁘다는 것이죠. 그거는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하여튼 이렇게 풍수는 이 우리가 보기에는 일견 사소해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엄청나게 차이를 준다. 이것이 향의 차이다. 그런 것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방향을 측정하는데 집터 측정하는 거하고 산봉우리 측정하는 거하고 물길 측정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걸 갖다 나경이라는데
낙양의 원래 이름이 포라만상 경유지방. 이거는 시줄과 날줄을 얘기하는 거죠, 경유는. 이거의 반인데, 이게 당나라 때니까 이것이 뭐 한 15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맨 가운데 있는 거, 중앙에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각각의 뭐에 24개 방향을 측정하게 돼 있는데, 근데 참 묘한 것이 외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의 방향을 측정하는 건데, 물의 방향을 측정하는 것이 뭐예요? 지구가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죠? 근데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럼 물이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게 되면 가까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관성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밀려요? 서쪽으로 밀리잖아요. 그럼 물들은 다 서쪽으로 밀린다고요. 서쪽으로 물리는 물을 갖다가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나침반을 갖다가 이렇게 그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서쪽으로 시프트 시켜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양균성이라는 사람이 1100몇 년 전에 이미 그 외반을 갖다가 서쪽으로 7.5도로 갖다 틀어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이게 신인이죠, 신인.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그 관성이라든지 가까속도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7.5도 틀어진 걸 갖다가 1100몇 년 전에 해서 그걸 갖고서 어느 물길이 좋으냐를 갖다가 측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수를 갖다가 단순히 몇 자리만을 재는 거다.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죠. 과학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물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뢰감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그 외반인데, 외반은 이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외반인데, 여기 내반이 여기 자계가 있잖아요. 내반. 외반이 자가 일로 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계를 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 7.5도로 갖다 틀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1100몇 년 전의 얘기라는 것을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거라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황제택경도 이게 이제 방향인데, 이게 방향은, 황제택경은 음양론이에요, 음양론. 우리가 음양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음양이 뭐냐면 터가 있어요, 터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터를 갖다 이렇게 나눠요. 이쪽이 만약 북쪽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동쪽이라면, 이쪽이 동북간방이고, 이쪽이 남서본방인데,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양,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터를 갖다가 둘로 딱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터를 나눠서, 이쪽이 북쪽이라면, 이렇게 해서, 이쪽은 뭐예요? 양, 이쪽은 만약에 터가 이제 남쪽으로 되어 있는 터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터는 반대로 되지만, 일단 우리 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인데, 양을 갖다가, 이건 사람의 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사람의 몸과 다리라고, 팔다리, 사족, 팔다리.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터가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는데, 이쪽이 동북간방이고, 사람의 머리고, 이쪽이 사람의 수속, 쓰는 수속이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 쪽에다가 큰,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다 큰 노인병원, 골프장, 이런 걸 갖다 지어놓으면은 사람의 머리를 갖다 대수술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서 큰 흉사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돈 벌어서 허름한 집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길가에 이렇게 큰 길이 있고, 돈 벌어서, 허름한 집이 큰 길가가 있고, 여기 집이 있었는데, 돈 벌어서 얘를 갖다가 크게, 이것도 터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죠. 뒷터를 갖다가 해서 여기다 크게 집을 졌어. 그럼 그 집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이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이것이 영향을 주는 그 황제택경에 나와 있는 얘기. 복덕방은 이제 복덕방이 이제 브로커 복덕방이 아니라 복을 주는 방향과 굉장히 어떤 흉화가 있는 흉화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데 터가 있으면 여기다가 뭐를 줘요? 이 동북간방에다가 산업단지라든지 노인병원이나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으면 문제가 생긴다. 예를 대표적인 예가 이것이 이제 이게 떼제베 골프장인데 여기에 이제 코스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국대협의 코스가 여기, 이 코스가 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다가 뭐를, 여기, 코스가 1, 2, 3 코스가, 기존의 코스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뭐를 만들었냐면, 승마장을 만들고, 여기다가 퍼블릭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동북 간방을 갖다가 엄청나게 손상을 시켰죠. 머리를. 여기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이 골프장에 그 골프 문제가 지금 많았던 것이 이제, 조금 신문지상이나 또 이런 뉴스가 됐죠. 그 다음에 카이스트 자리에 이제, 카이스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카이스트도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쪽에다가 엄청나게 집들을 많이 졌어요. 그것이 여기 지은 집들인데, 여기다가 뭐, 새로운 어떤 그런 건물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갖고서, 그래서 카이스트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았던 것이 이제 얘기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포항노인병원인데, 포항노인병원인데, 이쪽도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돼서 동북 간방에 큰 물이 있죠, 지금. 간운의 동북 간방의 물은 굉장히 흉하다 그랬죠. 이 여러 가지 이제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숙도 오행소사범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갖고서 동서남북 어느 쪽에 산이 있을 때 그 산이 돈 벌는 산이냐, 아니면 굉장히 어떤 우리를 갖다 치는 산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숙도오행소사법입니다. 숙도오행소사법인데, 지금은 우리가 산에서는 안 살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제2롯데월드가 생겼다. 제2롯데월드가 생겼다. 생겼는데, 그것이 나한테 동쪽에 생겼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제2롯데월드가 여기 생겼다. 여기 생겼다. 그럼 미방에 생겼다, 미방. 내가 지금 손방을 바라보고 있다. 동남 손방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데 미방에 커다란 빌딩이 생겼다. 그럼 이게 산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산이 우리한테 도움을 줄 것이냐, 돈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갖다가 치는 살의 기운을 작용할 것이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 이게 숙도오행 소사법이에요. 도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건물이 손방에 있다 그러면 손방은 이게 건선관고는 목이에요. 이게 숙도형. 그 다음에 미방은 진수축미 미방은 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미방에 롯데월드가 생겼다. 제2롯데월드가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손방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를 긍긍목으로. 언제 치느냐? 이 미라는 기운이 이제 들어오는 연도에나 그 다음에 이런 미라는 기운이 충을 받는 연도에나 합오라는 연도에 우리를 친다고요. 만약에 롯데월드가 여기 생겼다. 어디에 생겨요? 미방에 생겼다. 미방에 생겼는데 이 금이잖아요. 우리가 화방으로 우리 집이 있죠. 정남향을 향하고 있다 이때. 정남향은 좌우묘이죠. 그때 불이죠. 불에 대해서 이건 뭐예요? 재죠.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것이 큰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롯데월드가 섰을 때 우리 집의 향이 과연 돈이 되느냐, 과연 큰 해가 되느냐, 또는 큰 어떤 사업의 동반자가 들어오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숙도오행소사법이라는 것은 그냥 별자리를 보고서 주변에 산을 보고서 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옛날엔 전쟁 때나 보던 것인데, 지금은 이렇게 도시에서의 어떤 경영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 예를 들어 갖고서 여기 이게 있잖아요. 제2롯데월드가 남양을 놓으면 대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제2롯데월드가 생긴다. 그럼 그 근처에 가서 물론 뭐 운기고 뭐 그다음에 역수고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영향을 주겠지만, 제2롯데월드가 생기는 데 가서 그쪽 방향을 보고서 내가 어느 쪽 방향에다가 세일을 얻으면, 또는 아파트를 사면은 하우스푸어가 절대 그러면 하우스푸어는 안 가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갖고서 제2롯데월드가
예를 들어서 유방향이다. 여기 롯데월드가 있다. 아니면 제가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강남 터미널이 또 쓴다. 그럼 여기 있으면 유방향에 섰다. 유방향이면 좌우매요 아니에요. 좌우매요. 그럼 화방향이라고요. 그럼 내가 어느 방향에 있어요? 수방향에 있으면 좋잖아요. 수방향은 인신사회방향이죠. 그럼 내가 보면 예를 들어 사방향에 있으면 이게 물 안에 물. 그러면 이 물 방향에 있으면은 남쪽을 바라보고서 동쪽으로 30도 방향에 건물을 짓거나 건물에 세를 들어가거나 건물을 갖다가 사업차 건물을 쓰거나 이러면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도 무슨 대사관 건물뿐만 아니라 어떤 그 기업체 건물들을 얻는데도 이런 풍수적인 것들이 알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것이 그 어떤 그 기업 경영의 차원에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삼업수법론에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삼업수법론은 우리가 한참 이제 배워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 또는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 이럴 때 우리가 남양집을 내게 짓잖아요. 남양집으로. 남양이라는 건 뭐예요? 진손사, 병호종, 미곤신 이런 것들이 다 남양 방향이죠. 그런데 물이 왼쪽에서 올 때는 절대적으로 오양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정남양. 물이 오른쪽에서 올 때는 정남양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정남양을 쓰면은 이거는 폐수, 버리는 물을 갖다 받아먹는 게 돼. 이게 굉장히 탁한 물을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동네 그런 동에 살면은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부정, 비리. 서울터가 바로 그런 건데 서울터가 이제 바로 이런 건데 그래서 그 비리에 굉장히 그 탐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얘기를 갖다가 삼업수법론이라는 것은 풍수에서 물길에 따라서 자양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하는 것이 대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결과만 소개드리는 것인데 일단은 물이 왼쪽에서 좌수도우 왼쪽에서 올 때는 어떻게 된다? 정남향을 쓸 수가 있지만은 물이 오른쪽에서 올 때는 정남향을 못 쓰고 남향에서 동쪽으로 30도를 틀어서 써라 하는 것이 이게 삼업수법론이라는